남녘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린다는 홍매화가 지역에도 활짝 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를 보기 위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사실상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포기로 민주당은 현재까지 4명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명의 도용을 위해 결제 문자 확인이 힘든 태블릿 PC 유심칩을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광양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통계 개발에 나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회 현상에 대한 100여 개 지표를 작성해 청년층 유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문영철 기자가 뉴스데스크 진행합니다. 저희 뉴스가 조금 더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위가 물러나면서 봄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녘에는 올해도 홍매화가 가장 먼저 피어나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개화 현장 다녀왔습니다. 동장군은 물러가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섬진강 기슭 부지런한 홍매화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수줍게 얼굴을 내민 백매화가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주택가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한층 따뜻해진 봄 기운을 느끼려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오늘 추운데 꽃이 많이 펴서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더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노니까 더 재밌어요. 올겨울 유난히 추웠던 탓에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늦어졌습니다. 한파를 이겨낸 나뭇가지에는 붉은 보석 같은 꽃봉오리가 달렸습니다. 오랜만이라 더 반가운 얼굴을 사진으로 담는 사람들의 표정도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꽃도 만발하고 정말로 봄 기운이 돋은 것 같습니다. 봄을 알리는 홍매화를 첫 주자로 남도의 꽃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달 20일부터는 진달래 등 다양한 꽃들이 차례대로 개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상춘객 맞이를 위해 옥룡사 동백나무 숲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물 정비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옥룡면 추산리 옥룡사 동백나무 숲을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 11억 원을 들여 동백나무를 새로 심고 생육 환경 개선과 산책로 설치 등에 나섭니다. 옥룡사 동백나무 숲은 해발 505m인 백계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옥룡사를 주변으로 100년 이상 된 동백 마녀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73회 식목일을 앞두고 고흥 통일발원지 공원에서 범군 및 나무 심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오늘 식목 행사를 산에서 주로 시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주발사 전망대 인근 등 주요 관광지에서 경관 수종 3,600여 그루를 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1마을 1숲, 한평정원 조성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권 주변에 숲과 정원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의원이 민주당의 도지사 선거 출마 포기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민주당은 4명의 후보가 경합하는 형국이지만 민평당 박지원 의원의 행보에 따라 선거 결과는 요동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도지사 출마 여부를 두고 당과 줄다리기를 하던 이계호 의원이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할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목포 MBC와 통화에서 당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출마 포기를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아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 12일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방선거에 출마는 공직자 사퇴 시기가 오는 15일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전남지사 후보가 사실상 선거 포기 의사를 시사하면서 민주당 후보 경선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신정훈 청와대 농업 비서관, 노관규 전 순천시장 등의 경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후보 경합 구도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에 맞서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지사 선거에 나설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바른미래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조직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최근 합당으로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 등 전남 지역 4곳의 지역위원장 자리가 비면서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당은 또 지역위원장 선임으로 조직이 안정되면 인재 영입과 정책 개발 등 구체적인 지방선거 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입시 전략 설명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여수문화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만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가 달라지는 대입제도와 대학별 전형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관내 고등학생을 상대로 1: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제 문자 확인이 힘든 태블릿 PC 사용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직장인 K씨가 경찰의 방문 요청을 받은 때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소액 결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피해 금액만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어요. 피해 입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스팸 문자인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태블릿 PC 걸로 결제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혀 결제가 됐다고 그런 문자가 온 적도 없고 저도 보지도 못했고요. 수사 결과 K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의 사기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유심칩을 고객 명의로 재발급받아 소액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한 달 사이 70여 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를 도용해 47명이나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피해자들이 또 이 범행을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추후에 결제를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태블릿 PC의 경우 소액 결제 문자 확인이 힘들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모바일 소액 결제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이중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모바일 결제 시에 휴대폰 비밀번호 결제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고객센터를 통해서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무료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만큼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마을 농로포장공사에 자신의 땅을 포함시킨 고흥군 간부 공무원에게 감사원이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감사 요청 사항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고흥군 A면장이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토지 사용 승낙서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땅을 포함시켜 사익을 취하는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고흥군수에게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A면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한 공무원 B씨에게도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청년과 관련해 100여 가지 특화된 통계 항목을 개발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호남지방통계청과 광양시 청년통계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 일자리와 창업 등 114개 지표를 작성한 뒤 행정통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마련된 청년 통계를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 예산으로 총 48개 사업에 필요한 1,004억 원을 전라남도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 예산 신청을 심의했으며 이는 지난해 신청액보다 5%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